네, 안녕하십니까. 비판가 대한TV 혼눈 겸눈의 강성주입니다. 오늘은 서성교 교수님이 저와 함께 이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역시 조국 후보자에 관한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저께 기자간담회를 했지만은 그 이후에도 검찰의 압수수색, 또 수사, 그다음 새로운 의혹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어서 이게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가히 조국 사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서 교수님, 옛날에 유행하던 말인데요. 30년, 40년 됐나요? 열구틈사라는 말 아세요? 사자성어인데. 진짜예요? 예. 열구틈사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학교 친구나 동창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신뢰가 떨어지는 친구를 가지고 저희들이 놀릴 때 예. 쓰는 말이 열구틈사 이 네 글자였습니다. 뜻을 풀이하면은 입만 열면 구라, 예. 열구. 틈사는 틈만 나면 사기친다. 그래서 신뢰가 없고 아주 웃기는 친구를 저희들은 그때 놀릴 때 저 친구 열구틈사야 라고 이렇게 말하기 했는데 진짜 모르세요? 예, 춤 돋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무래도 네. 정식 이게 한자 성어가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예, 우리 한글로 그냥 재밌게 만드신 말씀인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조국 후보자 사태를 쭉 지금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켜보면서 저는 옛날에 한 30년, 40년 된 그때 쓰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입만 열면 구라라는 게 결국은 거짓말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 속어지만은 그 틈만 나면 사기친다. 사기친다. 네. 그런 열구틈사라고 저희들이 옛날에 쓰던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예. 자, 조국 후보자는 지난 무제한 기자 간담회라고 그러나요? 기자회견이라 그러나요? 물론 장소도 문제가 됐고 지금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뒤에도 새로운 의혹들이 몇 가지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조국 후보자 딸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우리가 쉽게 말해서 키스트라 그러죠. 네. 키스트에서 인턴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인턴을 했느냐 안 했느냐 네. 문제인데 왜냐하면 조국 후보자 딸이 부산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때 이 키스트에서 인턴한 자료를 내 가지고 상당히 반영이 많이 된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고요. 네네. 또 조국 후보자 딸이 엄마가 근무하고 있는 동양대학교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총장상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총장상이 아니고 그냥 총장 봉사했다라고 이제 보통 이제 표창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 후보자의 부인이 책임자로 있던 영어교육인재센터 거기에서 예. 일한 거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요? 예, 근데 실제로 정말 봉사를 얼마만큼 했는지 그리고 봉사 활동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봉사를 받는 그쪽 수혜자들이 있지 않을 겁니까? 네. 예를 들어서 미래 영어 인재 센터다. 네네. 이러면 거기서 실제적으로 영어 교육을 하는데 본인이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봉사 활동을 기여했는지 이런 네. 부분도 이제 중요한데 네. 약간 그 내용들을 네. 살짝 고쳐가지고 그를 입시에 활용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조국 후보자 가족이 펀드에 10억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네. 그 펀드가 투자한 회사들이 여러 개 특혜 사업을 받았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자 간담회에서 나는 모르는 내용이 많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은 모른다라고 아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처음에 이 조국 후보자에 관해서 이 혼론 겸론 할 때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쭉 나열하지 않았습니까? 예. 서 교수님께서.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지난 2일 날 있었던 그 무제한 간담회도 사실은 조국 후보자는
자기가 그 법과 테두리 안에서 아무 문제 없고 그때 의혹을 설명하겠다고 해서 그런 장시간 동안 간담회를 가졌지만은 결국 일관된 주제는 모른다, 예. 몰랐다. 그런 말이 사실은 이제 수십 기자 차례. 간담회라는 게 네. 뭐 우리 강 대표님 언론생활 오래 하셨는데 네. 이렇게 국무위원 지명된 후보자가 스스로 국회에 나와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 간담회, 쉽게 말하면 이제 셀프 청문회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네. 그리고 저도 그때 또 그 말씀 전부터 있었습니다만은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회에 와서 예. 국회 출입 기자들, 저기 그 민주당 출입 기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나든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가령 행정부의 그 강력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하려면은 지금 마련되어 있는 준비위원회 사무실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다른 그런 장소를 이용을 해야지. 왜 그 입법부의 핵심인 국회에 와서 회의장을 쓰는 게 좀 이상하다고 했는데 역시 내규 위반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 그 기자 간담회 진행하는 걸 보면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인 홍익표 의원이 사의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사실은 이제 행정부와 그 국회는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예, 예. 정당의 수석 대변인, 특히 여당의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그 기자 네. 간담회를 진행을 하면서 또 그 참석하는 기자들을 민주당 출입 기자로 한정을 했다. 네. 이거는 사실은 뭐 의혹에 대한 해명, 또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 이거 이전에 논란이 돼가지고 해명 아닌 해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것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저 취재 기자를 했지만은 자기가 그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아니면 사실은 잘 모릅니다. 예. 가령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의혹의 핵심이 경제 쪽에 있는 그 저 사모펀드, 예. 그다음에 자녀의 그 입시와 관련된 그 문제, 이거는 사회부라고 하는 부서에서 주로 예. 취급하는 거고, 이쪽 사모펀드는 말하자면 경제부 쪽의 그 핵심 사안입니다. 예. 근데 이 정당을 국회를 출입하는 민주당 출입하는 기자들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냥 일반적인 내용은 알고 있지만은 거기에 관해서 가령 조 후보자가 이렇게 답변할 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문을 하고 또 예. 거기에 따른 미비점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또 질문을 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의혹이 해소되거나 풀어나가야 되는데 우선 후보자 자신이 모르겠다고 하는 걸 수십 번 반복했다는 걸 보면은 그 말하자면은 방금 서 교수가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어쩌면 설득력 있는 그런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여하튼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날 조국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네, 6일까지. 9월 6일까지 네, 하기로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청와대에서는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계속해서 강행하겠다. 이런 의지로, 계획대로. 예, 의지로 보여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에서는 시간이 조금 늦었지만 여당과 야당이 9월 6일 날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의 의혹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까요? 지난 2일 날 있었던 기자 간담회보다는 조금 심도 있는 질문이나 답변이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 2일 날 이후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입시와 관련된 어쩌면 그 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거기에 근접하는 그런 예. 불법 아니 위법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특히 동양대 같은 경우는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은 학교 측에다가 표창장을 예. 자기들이 수여할 수 있게 그 후보자의 부인이 책임자로 있는 그 영어교육센터에서 말하자면은 그 임의로 발급한 그 표창장을 총장의 위임을 받았다든지 가령 그런 정결이라든지 그런 수법을 통해서 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도 또 다른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물론 그 사모펀드 관련 그 사람들은 해외에 도피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6일까지는 귀국하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밝혀질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거겠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6일 날 인사청문회가 이제 개최가 되게 되면 네. 본인뿐만 아니라 의혹의 그 대상이 되고 있는 부인과
딸과 또 가족과 네. 여러 관련자들이 다 증인으로 채택이 돼야 되고 네. 또 지금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자료가 충분히 제공이 돼야지 이 법사위 위원들이 제대로 후보자에 대해서 충분한 질문을 검증을 할 텐데 네.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도 솔직히 들거든요. 저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할 걸로 봅니다. 예. 지금 방금 또 말씀하셨지만은 사모펀드 관련 핵심자들은 해외로 나가버렸고, 예. 그다음에 가족들에 대한 증인 채택은 민주당이 한사코 반대하고 있어서 예. 한국당도 청문회 성사를 위해서 양보한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거기서 뭔 사실이 새로 더 드러나고 저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는데 서 교수님 어떠세요? 예. 아무래도 그저께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했던 그 답변 이상을 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보여지고 또 특히 의혹이 되고 있는 그 사모펀드 문제, 네. 또 장학금 문제, 또 입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조국 후보자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날 인사청문회 때도 조국 후보자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이 일단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9월 6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경과 보고서는 여야 합의를 해야지 채택이 되는데 채택이 안 되더라도 네. 대통령은 6일 이후 7일부터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지 얼마든지 않습니까? 임명할 수 있죠. 예, 네. 그렇게 본다면은 이 인사청문회를 그냥 통과 의례로 가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또 보여질 수 있고요. 네. 또 뭐 그저께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답변한 내용들을 보면은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 봤을 때는 뭐 이 정도는 조금 뭐 비판을 좀 받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있던 표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위법 탈법이 그냥 불법이 없다. 예. 라는 그런 민주당의 인식 혹은 청와대의 그런 입장을 보면은 위법이나 불법이 있으면은 청문회 대상이 아니고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수사 대상이고 예, 그렇습니다. 진짜 청문회장으로 갈 게 아니라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게 지금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또 진행되면서 참고인 소환 조사까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글로 가서 조사를 받는 게 맞지. 자기들은 불법 탈법이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는데 지금 청문회라고 하는 거는 불법 탈법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이 사람이 그런 고위공직을 수행할 만한 도덕적인 그런 아니면 인격적인 아니면 사회적인 그런 배경을 충분히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양심을 갖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그 트위터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수도 없이 바른말 옳은말 이 세상을 예. 바로잡기 위한 그런 말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은행에 일치되게 하던 말 쓴 글에 맞게 세상을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검증하는 거지 국회가 수사기관이 아니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회 일부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의혹이 해소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이후에라도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를 임명해가지고 철저하게 국회 주도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제 생각에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예. 미흡하거나 그리고 현저하게 균형을 잃을 경우 예. 그리고 누가 봐도 지금 명백한 범죄 행위 같은 것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 범법 행위들이 그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관련자들이 예. 그런 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이 국민적인 그런 요구가 있지 않겠어요? 예. 지금 학생들도 개학을 해서 정의롭지 않은 일, 공정하지 않은 일 여기 대해서 분노하고 그것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데 특별검사를 도입한다든지 고소고발에 따른 조사라든지 등등 그런 것들이 예,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대표님 뭐 검찰 출입도 예전에 오래 하셨는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된 지가 거의 이제 2달 정도 됐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를 굉장히 좀 빠르게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정말로 철저하게 다 의혹상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정 부분 있다고 봅니다. 예. 서 교수님은? 저는 뭐 약간 지난번에 부정적이죠. 압수수색 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지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네.
지금 이제 주변에 관련된 증거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몸통인 조국 후보자에까지 조사를 할 거냐?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지금 시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녀 입시에 있어서 스펙을 이렇게 구성하고 꾸려나간 거는 그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 교수가 담당을 했고, 예.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등등은 조국 후보자 본인이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파다합니다. 예. 네. 그렇게 되는데 가령 검찰이 관련된 몇 사람, 그게 가족이든 아니면은 그 뭐 저 사모펀드에 관계된 누구든 그런 쪽에 대한 위법 사실을 인지해서 수사해서 그 결과 그걸 처리를 하면은 조 후보자도 더 버티지 못할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 네, 대통령이 후보자 본인에까지는 예. 안 가더라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9월 7일 날 네.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할 경우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검찰이 법무부 장관을 직접 조사하는 건 좀 어렵까요? 아니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건 충분히 가능하죠. 예. 조사를 하는 건 가능한데,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지휘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인사권을 갖고 있다는 그런 예. 말이 되고, 그다음에 그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에 관한 그 지시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수사나 조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어떤 구체적인 뭘 하기에는 좀 예. 저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주 네. 검찰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과 또 검찰의 조사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원로 정치학자인 최장집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면 네. 정권의 도덕성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 해도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게 본인 스스로 사퇴를 해야 되는데 네. 아니면 대통령이 지명 처리해야 할 수준인데 이렇게 되면은 네. 조국 후보자를 떠나서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 더 크게 나가서는 정당성, 정통성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그래서 어느 선을 넘지 않고 잘 임명권자든 아니면은 지명을 받은 후보자든 잘 정리가 됐으면은 나라를 위해서 예. 더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들에게 조국은 이런 사람이고 이 사태는 이렇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한 말씀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안보상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그런 힘든 경우가 있는데 이 모든 이것을 덮는 블랙홀이 바로 지금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제기와 아니라는 해명과 부정과 이런 것들이 지금 섞여서 다른 모든 이슈들이 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예.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빨리 조국 후보를 응원하는 측이나 아니면 조 후보에 대한 의혹을 계속 지적하는 측이나 빨리 이게 정리가 됐으면 우리 국민들 혹은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에 훨씬 더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 교수님 고맙습니다.